요즘 시장에 대해서 고민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굉장히 많이 시청해주고 계시고 또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도 아주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분들의 궁금증 더욱 적극적으로 올려주시면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에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 전에 핫한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투데이 분석.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벌써 9월이네요. 네. 9월 1일이 시작이 되면 또 다음 주 저희가 또 추석 휴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설레는 것도 있는데 시장은 참 계속 고민을 던져줍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으로는 조금만 다운은 되고 있는데 천연가스 가격, 유럽에서도 지금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네덜란드 천연가스 가격도 어제만 하더라도 10% 하락을 했어요. 10%.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전체적인 레벨로는 상당히 높은 거죠. 한 240 유로 정도 되기 때문에 그쯤에서 그래도 30% 하락했다. 그래도 전년 대비로는 뭐 엄청난 상승인데 소장님 이게 러시아가 지금 잠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이 될 거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스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다. 다시 이 팀에서 좀 고민이 던져줄 거다라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가스를 다 저장했다. 이런 안도의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것도 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네. 네, 가스가 굉장히 모자랄 확률이 높다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겨울철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기 때문에 유럽 증시가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아마 정말 배급제가 실시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의 일반 있잖아요. 연합뉴스인가? 거기에서 이제 나왔는데 일반인이라고 독일 현지 교민이라고 밑에 나왔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딕션이 일반인이 아닌 거예요. 아 그래요? 알고 보니까 예전에 앵커셨던 거예요. 아. 댓글에 그래서 폭풍적인 반응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전달을 해주셨어요, 직접. 자기는 이제 뭐 밑에는 뭐 내용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뭐 2배를 제시받고 독일로 이민을 가신 분이라고 자세히 역시 바로바로 반응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4인 가족인데 한 60만 원 가량을 아마 내년에는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난방비랑 이런 가스비를 그렇게 직접 전달을 해주시더라고요. 독일 현지 교민분께서 물론 가로치고 안 써놔서 몰랐지만 전직 앵커 분께서 그래서 아마 뭐 어떤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특파원식으로 연결해서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강의 바닥이 보이고 뭐 그런 상황도 완전 정말 리얼하게 전달을 해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4인 가족의 직접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연간 올라가느냐를 딱 제시를 해주니까 저 정도 급으로 올라가는구나. 4인 가족 기준 60만 원 정도 더 낼 것으로 자기는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에 지금 이주해서 거주하시는 분께서.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담감이 거의 닥칠 것은 거의 명확해 보이는 사실이고 거기다가 뾰족한 수가 없죠. 미국도 지금 LNG를 수출을 많이 하다가 이제 자국 내 거를 써라. 왜냐면 지금 트럼프와는 달리 바이든은 수압화세법의 반대론자이거든요. 저번에 얘기 드렸다시피 레이디 가가 같이 나와서 환경론자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를 욕하면서 왜 환경을 파괴하느냐 이러면서. 그럼 셰일가스를 뽑아내지 못한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예. 트럼프가 대통령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레이디 가가 콘서트도 못 할 뻔했는데 어쨌든 바이든이 돼서 본론으로 결국은 본론으로 에너지 위기가 온다라는 거죠. 아니면 예. 에너지에 그게 대한 고민이 본론입니다. 계속된다. 예. 네. 그렇다면 레이디가 우리나라 가십거리가 아니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투자 아이디어는 뭐 계속된 또 에너지 테마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때만 해도 셰일가스가 굉장히 폭풍적인 산업의 어떤 부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레이디 가가를 좋아한다기보다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 바이든은 셰일가스를 파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이기 때문에 셰일가스 태평 시대는 이제 올라면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바이든이 그거를 무릅쓰고 가야 되는 거죠. 그 가치관을 꺾고. 근데 그거는 아닐 것 같고 대신에 유럽에 보내는 LNG를 줄일 가능성이. 그게 보이는 게 정유사들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정유사들 수출 왜 이렇게 실적 좋냐. 그만 수출해라. 우리도 지금 겨울철에 견뎌야 되니까 비축해라.
정유회사한테 요구했더니 정유회사들은 또 우리 잘못이 아니었는데 왜 우리를 갖고 그러느냐. 우리나라 정유사랑 정부랑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 미국도 자국 내 뭐 굉장히 자원이 많아 보이지만 지금 캐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지금 겨울철을 자기네도 대비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유럽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고 미국도 자국 내 거를 비축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제는 졸라 매야 되는 것이죠. 졸라 허리띠를 졸라 매고 뭐 그렇다고 4인 가족이 뭐 애가 있는데 막 벌벌 떨게 만들고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영유아가 있는 집안에서 이거 무슨 초등학생 그래도 고학년이면은 뭐 말을 안 하겠어요. 네. 그 영유아가 있는 집에서 버텨라 이러는 것도 정말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근데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서 반대급부로 나오는 정책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란과의 핵 협상을 하려는 부분들 네.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미국에서 프리포트만에서 이제 LNG 수출을 11월부터 재개를 하고요. 멕시코만에서 석유 수출을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원유를 뽑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예. 뭐 셰일가스는 뭐 파시법 때문에 환경논자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에너지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건 저도 인정은 합니다만 네. 왜 에너지 가격이 빠져도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되니까. 그래서 IRA라는 투자 촉진법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4인 가족의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네. 실질적으로 수요와 공급 내지는 정부 정책을 따라서 지금 그러면 에너지 투자를 할 때인지 에너지 그게 중요하지 가격의 않을까요? 상승과 네, 맞아요. 하락의 네. 어떤 그 이슈들이 충돌하고 있어서 전망의 상식 굉장히 어려운 근데 상황이 가격, 됐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냥 에너지라는 그런 하나의 카테고리가 우리의 네. 삶 속에 이제는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하나의 어떤 섹터? 예. 네, 그렇게 봐야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방향성은 잡혀가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그 에너지 테마라는 부분에서 가장 좀 선호하고 있는 아시는 것처럼 뭐 원전 이쪽은 계속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섹터가 돌아오는 타이밍인지 이게 좀 궁금해요. 항상 타이밍이죠. 위화도 해군도 타이밍이었고 태조 이방원이 정도전을 칠 때도 타이밍이었고 그때를 안 치면 자기가 죽는 거였어요. 이방원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태조 이방원은 지났죠. 단기적인 고점이.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고요. 미리 행동하지 않은 자신이 없으면 아예 다른 단체 줄넘기로 넘어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빠른 순환매에서 적응할 어떤 그 포인트를 놓치면 계속 역으로 걸린다고. 그렇죠? 내가 태양광을 갔는데 태양광이 끝나고 그래서 풍력으로 갔더니 풍력이 끝났어요. 풍력에서 원자로 갔더니 원자력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완전 역으로 걸려가지고 이쪽에서 손실 봤는데 이쪽에서 만회하려고 하다 이쪽에서 손실 보고 지금 태조 이방원은 이제 그렇죠? 한 단계의 사이클을 마무리한 상태죠 이미.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앞에부터 이제 서론부터 얘기 드렸던 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태조 이방원이 갔던 배경에는 국제 유가의 상승이 있었던 것이죠. 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니까 전기차가 잘 되는 것이고, 그렇죠? 아니 기름차가 잘 되고 5초 만에 기름을 넣어주는데 누가 힘들게 전기차를 5분, 10분 충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답답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을 하니까 전기차도 잘 되는 것이고 대체 에너지로 뭐 태양광, 풍력, 원자력이 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원유 가격이 떨어지고 천연가스가 떨어지면 모멘텀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태조 이방원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그 아까 IRA 법에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플레법에서 가장 많은 돈이 투입되는 부분이 에너지였고 두 번째로 투입되는 부분이 주택 개조예요. 주택 개조.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길목지키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주택 개조. 항상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밸류 체인을 놓고 혹은 1, 2, 3순위를 기술적으로 놓고 우리가 하는 이유가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주택 개조? 인테리어 이런 건가요? 관련 뭔가요? 주식은 뭐예요? 네, 인테리어도 될 수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돈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상업 건물 자체가 1970년대 이전에 지어진 50년 넘은 건물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15년 되면 왜 재건축 재개발 안 해주냐고 난리를 치죠. 거긴 70년대 이전에 낡은 집들이 수만 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개조를 하고 싶은 거죠. 겨울철에 아까 말한 대로 만약에 배급제가 실시가 된다. 극단적으로. 미국도 배급제가 실시가 됐어요. 그러면은 난방비를 아껴야 될 거 아니야. 4인 가족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똘똘 뭉쳐서 이불 쓰고 있자. 근데 창틀이 헐어가지고 창호가 헐어가지고 그 코킹을 못 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거기서 바람이 다 들어와요. 그럼 거기서 코킹 값을 지원해 주던가 창호 값을 지원해 주던가 아니면은 보일러가 옛날에 이제 기름 보일러에서 시작했잖아요. 가스 보일러가 넘어갔지만 초반에 미국의 시장은 일본 보일러가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보일러. 근데 일본은 무슨 보일러라면 그냥 열 효율 높이는. 그러니까 60% 정도의 열 효율을 갖고 있었는데 일본 기업이 80% 정도의 열 효율을 가진 일반 가스 보일러로 거기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나라도 그거 하고 있잖아요.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면 얼마를 지급해 주겠다. 네. 그게 바로 경동나비엔 이런 종목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주택 개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에너지의 IRA법이 왕창 쏟아부은 다음에 이제 주택 개조가 두 번째로 쏟아부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가 있어야 돼요. 태조 이방원은 예. 이제 처형을 당하고 그 다음 자, 그럼 아니 세종 시대를 준비하겠죠. 어제요 경동나비엔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거래량도 많이 동반하면서 장중에 7%까지도 올랐습니다. 이유가 최근에 있었네요. 3거래 연속 양봉이 나왔는데 그 이유 때문일까요? 뭐 그 이유도 있고 뭐 그냥 기술적으로만 말하면은 예. 경동나비엔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시스템이 붕괴됐을 때도 120개월 선은 깨진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보다 나쁘다고 판단을 한다면 10년 선이 깨질 위험을 생각을 하겠으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도 있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처럼 지금 금융이 다 붕괴돼서 뭐 예를 들어 지금 미국의 JP 모건이라던가 무슨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뭐 완전히 깨지고 막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박살나고 전혀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보다 나쁠 상황은 좀 가정하기 힘드니까 네. 기술적으로도 그냥 역사상 최저 그 라인에 와 있다. 그리고 거기다 아까 그런 모멘텀 때문에 예. 저점을 돌파하는 어떤 핑계거리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건축 제품 관련해서는 저는 딱 떠오른 게 삼목에스폼. 삼목에스포. 예. 뭐 그런 종목들 있죠. 그리고 덕산 하우징.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좀 많이 올랐던데 네. 그런 종목들 미수혜를 받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좀 다르죠. 다른가? 왜냐면 지금 IRA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럼 우리 주식시장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정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수혜주가 뭡니까? 그래서 경동나비. 경동나비엔. 네. 왜냐면은 우리나라 보일러 업체들은 북미 수출이 절대적입니다. 맞아요. 중국, 러시아는 비중이 거의 없기 때문에 러시아 사태는 영향 자체가 없고요. 네. 중국의 봉쇄도 영향이 없어요. 그냥 압도적으로 북미 수출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북미의 주택 개조법의 수혜를 받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미국 수출 모멘텀이 있는 경동나비엔이 보일러. 예, 경동 보일러가 아니 나비엔인데 이제 나비엔 보일러 맞습니다. 예. 얘기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예요 지금. 예. 근데 또 듣고 아이디어가 진짜 그럴싸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나라에서 네. 이랬어요. 너 겨울에 이제 난방 뭐 4시간밖에 하루에 못 튼다. 그러면 4인 가족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최대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창호 갈고 코킹하고 코킹 예. 아시죠? 실리콘하고 열 효율 높은 보일러로 바꾼 다음에 4인 가족이 뭐 이불을 싸매고 버티든 버텨야 되는 겁니다. 자,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의 해답은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경동나비엔으로 네. 예, 기결이 됐습니다. 우풍 맞고 예. 보일러 효율 좋은 걸로 하죠. 이거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문풍지 끼는 건물로 만나는 효과가 없으니까 보일러를 바꿔야겠죠.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이제 짧게 좀 저희 앵커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아, 1번 예. 질문에 대한 그 저희 원래의 질문. 이런 유럽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오른다. 그리고 이 에너지 자립과 관련해서 이런 어떤 투자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가져가야 한다라고 봤을 때
국내 주식시장에서 어떤 기업에 좀 관심을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갖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자유롭지가 않은 게 이 예. 유럽 쪽으로 LNG나 이런 게 수출이 많이 가니까 LNG 카타르나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는 수출 물량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비나 연료비는 사실 계속 올라가는 이슈이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테마도 어떻게 보면 뭐 수출도 수출이지만 우리나라에도 내수는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우리나라에도 미치는 뭐 보일러 뭐 아니면 뭐 LG 하우시스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창틀 개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소소하지만 괜찮은 아이디어일 것 같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에너지 자립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태조 이방원이 뭐 유배를 갔다고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정부 쪽에서 밀어붙이는 쪽은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당장은 한바탕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에서 올라왔다가 좀 눌려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중기적으로 시각이 좀 필요한 상황은 맞지만, 예. 에너지와 관련된 테마는 저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계속 가져가야 생각을 한다.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이 10수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그와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를 세워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이거 이렇게 확실한 뉴스가 있을 때 또 이런 관련 주식 투자하는 거는 오히려 또 쉽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3일부터죠. 입국 전 코로나 의무 검사가 완전히 폐지된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환호할 리오프닝주는 무엇입니까? 이미 또 주식시장에서 많이 오르기도 움직이고 했고요. 있죠. 예. 여전히 이 투자 아이디어가 유효할지 소장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근데 역시 계속 저는 또 파라다이스를 파라다이스. 그냥 카지노. 하나 정확한 게 좋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아리까리한 걸 싫어해가지고 그냥 딱 하나를 얘기 드리는 편인데, 네. 자 물론 뭐 GKL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롯데 관광개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나 롯데 관광개발은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뚫려야 됩니다. 제주 공항에 내리는 일본 역의 그 노선이 확보가 되어야 돼요. 제주 드림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먼저 풀리고 있는 것은 김포공항, 나리타, 그리고 이제 또 인천, 김포공항이 나리타였나요? 김포 하네다구나. 김포공항이 하네다가 열리고 인천공항이 나리타가 열리면서 이제 김포랑 지금 인천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입국을 하게 되는 건데 PCR 검사를 면제해 주니까 더 쉽게 들어오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제주도는 좀 더 풀려야죠. 제주도나 부산 쪽에 노선이 풀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쪽이 좋을 거예요. 거기 이제 나중에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GKL하고 파라다이스는 그럼 두 개가 남았는데, 왜냐면 그게 서울 시내에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파라다이스는 저희 워커힐의 아차산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GKL은 뭐 삼성동에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성 면에서 뭐 파라다이스는 영종도에도 있고요.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일본인들이 그 인천이나 김포에 내려서 접근성이 높은 부분 그런 것들이 직접 나타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카지노주는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 기업들 실적이 3, 6, 9, 12에 나오잖아요. 3, 6, 9, 12에 나오지 않고 3, 6, 9, 12 결산이니까 4, 7, 11 거기서 이제 조금 한 달에서 한 달 반 간격 사이에 나와요. 근데 3개월 만에 그게 나오면 사실 그걸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분기를 예측하려면 다음 3개월을 예측해야 되잖아요. 근데 카지노는 매달 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도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매달 실적이 여기 찍혀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맨날 기대감으로 불러일으켰던 것들이 지금 실적으로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확 튈 수가 있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카지노 매출액이 지금 6월 달에 7월 달 지난달이죠. 이제 지지난달이 됐나요? 9월 달인가? 지지난 달에 전년 동기 296.5%가 올랐어요, 지금. 근데 머신 쪽이 28.2밖에 안 올랐거든요. 근데 테이블이 399.6이 올랐어요. 지금 테이블이. 이거 거기 뭐 HTS 클릭한 다음에 거래소 공시에 들어가면은 매달 실적 공시 다 나와요.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는 매달 하게 되어 있어요.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달 확인할 수가 있는데 테이블 실적이 확 튀었다.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테이블 실적. 테이블 실적이 튄 거에서.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머신은 일반 매스 고객들이 많이 하죠. 그냥 와서 슬롯 머신 땡기는 것도 그냥 폼이고 사실 단추 누르고 있는 거죠, 계속. 테이블 고객이 객단가가 테이블 가서 바카라, 블랙잭 높아요. 하는 거, 예. VIP들이 하는 거잖아요. 큰 돈 쓰는 사람들. 여기서 확 튄 거예요, 지금 테이블이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일본인 VIP들이 입국을 하던 아니면 정키드 에이전트가 단체로 데려와서 정키방에 넣던
지금 이 테이블 매출을 확 튄 게 카지노 매출을 확 이끈 거죠. 일본인 VIP가. 그럼 그동안은 누가 했느냐? 일본인인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교포 애들이 그냥 좀 짤짤이 가지고 네, 머신이나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테이블 쪽이 확 뜬 거죠. 예.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에어서울에서는 이제 인천에서 나리타 이 부분을 부활을 하게 되고요. 대한항공도 부산 나리타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파라다이스는 이제 다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고 제주도 메종글레드에 하나 있죠. 그다음에 부산 파라다이스시티에 있고 인천 영종도에 있고 여기 워커힐에 있죠. 4개. 그러니까 이제 인천이 뚫리면은 워커힐하고 지금 영종도가 좋은 것이고 부산이라도 이 지금 아까 전에 대한항공이나 에어서울이 저기 뚫리면 에어서울 아닙니다. 대한항공이 뚫리면 부산 쪽이 또 좋아지는 거죠. 부산 파라다이스시티가. 제주도가 또 이제 뚫리면 나중에 제주도도 좋아지는 거고 메종글레드는 작습니다. 근데 어차피 매출액이 다 워커힐 카지노랑 네. 거기서 나와요. 인천 영종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곳이 중요하니까 지금 일본인 VIP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세가사미홀딩스가 45%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인 VIP 관광객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노선이 늘고 뭐 PCR 검사도 없어지고 무비자 입국도 확대하고 그 비자 사증으로 지금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비자를 받으려면 받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출입국 관리소 지점에 가가지고 그냥 비자 사본 내면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지금 계속. 네. 네. 결국 그러면 굉장히 이제 열흘 공과 파라다이스 카지노 딱 네. 뭐 리오프닝 환호할 리오프닝 주는 예. 답이 나왔네요. 파라다이스. 카지노. 예, 카지노.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관 투자자들은 뭘 제일 언급을 많이 해요? 뭐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그런 이슈도 있었잖아요. 제주항공이 유상증자를 했는데 예.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예. 이걸 보면서 LCC 쪽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악재, 가장 네. 안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들인데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잘 버텼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예. 또 사실 그 제주항공의 유상증자를 그렇게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파라다이스 카지노를 하기 위해서는 뭐 또 이게 항공기가 필요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LCC를 조금 더 주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파라다이스 좋다는 얘기 계속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소위 말하는 위치 에너지가 좀 부담스러워서 위치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올랐다. 네, 많이 올라서 어차피 다 풀리게 된다면 앞으로 중국인들까지 들어오는 거 기대하고 롯데관광개발의 길목을 지키겠습니다. 저 같으면. 네, 뭐 근데 왜 카지노가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낮으니까요, 사실. 위치 에너지가 뭐 지금 겨우 최근에 10몇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네. 말씀하셨던 근데 우려 이제, 때문에 롯데관광개발은 아직 많이 못 오른 걸로 보여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카지노 쪽은 리오프닝 주가 회복이 되면 네. 카지노나 우리가 엔터테인먼트를 보는 이유는 사실 덕질이나 중독이기 때문에 예. 네. 소비를 그러니까 먹는 걸 줄이더라도 라면을 먹으면서 카지노하고 이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렇다면 이 덕질 테마 덕질 테마. 예. 다음 계속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는 건 줄이더라도 네. 우리가 진짜 팬의 네. 마음을 가지고 하는 문화는 소비를 줄이기 힘들죠. 그래서 그렇죠. 어제 삼성, 현대 그리고 SM까지 팀 코리아를 결성해서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SM 그룹주들이 좋았어요. 삼성과 현대는 뭐 그렇다 쳐도 SM까지 여기에 가세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무려 670조 원 규모의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 제2의 중동 붐에 이 SM과 같은 우리나라 대표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수혜주는 뭘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할 텐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뭐 건설주나 뭐 이런 인프라 관련 주식이 아니라 투자 아이디어를 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소장님? 네, 건설은 또 그러니까 전부 유가에 관련된 건데 유가가 꺾이면은 또 삼성 엔지니어링이 뭐니 이런 모멘텀이 상실되기 때문에 또 꺾여요. 하필이면은 20년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이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 타셔야 됩니다. 근데 뭐 엔터테인먼트는 그 어떻게 보면은 꾸준하니까 그 지금 저는 이것도 그냥 좀 저도 아리까리한 걸 저 싫어해서 이것도 그냥 SM이거든요. SM. 그냥 탑픽이.
왜냐면 그러니까 가장 조합이 좋아요. 경동나비엔 파라다이스 그리고 SM 이렇게 세임. 예. 아니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 제가 대신 이렇게 확실하게 한 명이 드려줘야 좀 시청자분들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관점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뭐 이제 걸그룹을 좋아한다 하면 JYP 가는 거고 저는 이게 조합이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조합이 YG 같은 경우에 블랙핑크가 너무 대단하긴 하지만 빅뱅이 빠진 자리를 트레저가 메꿔주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트레저가 아직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그리고 JYP는 걸그룹의 너무 강세가 그게 또 약점이 될 수가 있는데 SM은 정말 완벽하다. H.O.T와 SES의 조합 이후에 최고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덕질 테마니까요. 뭐 네. 얼마든지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덕질 테마니까. NCT가 작년에 1000만 장 팔았잖아요. 예. 그 SM 그룹주들이 다 좋더라고요. SM CNC까지도 예, 어제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소장님이 계속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동 프로젝트가 670조 원이면 사실 어마어마한 규모이고 600조면은 우리 한 해 예상보다도 많아요. 더 큰, 거의 2배 수준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떤- 이거 SM은 거기에 뭐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죠. 예, 뭐예요? 이수만 사장님하고 그 보아 씨가 지금 활동을 아직도 왕성하게 하지만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세요. 이사시고 스톡 옵션 받으시는 어제 분이시고 행사에 참석을 했고 행사에 참석하셔가지고 예. SM을 어떤 알리는 약간 엠버서더 역할로 이제 선배로서 그렇게 활약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지금 SM은 거기서 콘서트를 하겠다는. 중동에서 그러니까 네옴시티가 뭐 그렇게 설계대로 안 되더라도 이 거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예. SM의 어떤 가수들이나 그렇게 홍보식으로 이제 활동을 대면으로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 결정적인 장면인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2년 동안 이런 콘서트나 뭐 이런 대면 활동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다가 이제는 그렇게 나가서 해외 출국 아주 자유롭게 하면서 아주 뜨겁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JYP가 시총 2조가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1조 시대 때만 해도 엔터테인먼트사들이 굉장히 흔들림이 심했고 예. 그 지금 그랬는데 지금 정도 규모면 굉장히 그 괜찮은 규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노공업 정도의 규모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반도체 쪽에서. 예. 그 정도 규모면 이제 이 산업이 저는 향후 4조를 향해서 갈 수도 있다. 4조. 네, 누가 될진 모르겠어요. SM이 먼저 갈지 JYP가 먼저 갈지. 뭐 그리고- 그거는 K엔터에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SM을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JYP가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이 좀 껄끄럽겠지만 K엔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덩치가 커지고 신규 상장되는 엔터테인먼트사가 들어오고 그렇게 그렇죠. 커지면 그렇죠. 이제 반도체 산업처럼 커지는 것이거든요. 반도체 산업.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커져야 좋은 게 그러면은 기관 자금도 들어오고 예. 펀드도 생기고 ETF도 생기고 어떤 흔들림이 조막 수급에 흔들리지 않는 예. 어떤 덩치를 키워 나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엔터는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2조대를 뚫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저희가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더 예, 앵커님과도 그런 얘기를 장기적으로 했었던 하면 좋을 게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 규모가 너무 크고 시총에서도 크고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반도체가 안 좋으면 주식시장도 산업도 나라 경제도 꺾이는 게 아깝다.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뭐가 있겠냐? K엔터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규모가 너무 좀 작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뭐 비단 예. K엔터뿐만이 아니라 예. 우리가 수출품을 크게 두 가지의 기준점을 하면 하드웨어와 와, 소프트웨어잖아요. 소프트웨어. 유형과 그동안은 무형.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는 잘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경쟁자도 있고 부침이 심한데 소프트웨어 쪽은 사실 전무후무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나오는 실적들이 K 컨텐츠라고 하는 게 지금 단순히 이 어떤 가수들의 활동이 아니라 영화도 그렇죠. 관련이 있고 맞습니다. 뭐 시스템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야 삼성전자를 대체하는 게 K 컨텐츠야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 그렇죠. 생각했는데 예.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 산업이라든지 뭐 엔터테인먼트 다 합치면 시총이 엄청나게 커지긴 했어요. 예. 앞으로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는 이 경기의 부침에서는 조금 더 그렇습니다. 자유롭고 덕질 산업 아니겠습니까? 예. 선진국형으로 가는 거죠. 우리 다 한 명 한 명이 K 컨텐츠들이에요.
갑자기 갑자기. 그쪽으로 그냥 멤버를 구성할까요? 일단 어. 아니 네. 그냥 뭐, 일단 SM으로 아니라고 가시죠. 멤버 구성 어떻게? 더블신 아. 이미 두 분의 멤버는 정해졌고 아, 네네. 신신 밴드나 만들어요. 신신밴드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게 원성이 들려요. 너무 그 연식이 드러나는 가장 저는 신신밴드. 좋게 생각하는 게 또 그겁니다. 아, 중국에서 자꾸 베끼잖아요. 맞아요. 예. 중국에서 베낀다는 거는 우리가 경쟁력이 좋다는 있다는 거예요. 것도 아니 이게 엔터 말고 중국에서 모든 거를 베끼잖아요. 모든 상품을. 어. 다 베끼잖아. 뭐 반도체, 자동차, 아, 뭐 예. 과자부터 시작해서. 예. 근데 가수를 베낄 수는 없어. 사람을 만약에 BTS 베껴서 만들어봐요. 세계인들의 그렇죠. 조롱거리에 오를 겁니다. 아, 신일섭 못 뺏기죠. 그리고 웃긴 게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제한됐어요. 네. 그 아직도 공산주의인 거 아시잖아요. 베끼지 말아라. 임플란트도 국공립에서 좋아요. 그냥 한다며요. 근데 여기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미소년 금지시켰습니다. 그랬죠. 정부에서. 그래서. 작년에 예쁘게 그런- 생긴 네, 애 그런 보이그룹을 얘기 못 맞아요. 넣게 됐어요. 장애 네. 규제가 있었죠. 아, 두 그러니까- 분은 안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안 그러니까 되겠다. 저 같은 사람이 알겠습니다. 중국에 가면 아이돌 할 수 네. 있다는 거죠. 안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누가 보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중국 왜- 아이돌들은 다 취향- 산적이에요. 취향이 이런 취향도 있. 그러니까 아예 아니, 정책적으로 막아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뭐 좋습니다. 초코파이처럼 베끼려고 해도 이건 베낄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저희가 그 네옴시티라는 테마주에 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주도를 했었던 게 뭐 건설, 엔지니어링 그리고 인프라 관련 주식이었는데 이런 테마주의 끝물에는 외연이 확장돼서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거론이 됩니다. 근데 어제 또 SM까지 가세를 한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네. SM CNC 같은 경우에는 무려 두 자리 숫자로 오르기도 했는데 네. 저는 이게 그래서 저희는 결국 이제 엔터 산업에 대한 이해로까지 결론을 내게 됐는데 이런 네옴시티 관련한 테마로 인한 이런 급등은 이제 이게 단기로 끝날지 아니면 계속될 수 있을지 뭐 그런 고민들도 좀 하는 시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짧게 듣고 일단 예, 무조건 마무리하겠습니다. 유가가 올라야 됩니다. 중동은 왜 중동에서 부호들이 갑자기 맨체스터 시티를 영입 그 구단을 사버리고 이런 거예요. 언제 샀죠? 구단 샀을 때? 유가가 좋았을 때. 맞아요. 유가가 좋아서 만수르들이 많이 탄생돼서 돈이 많아지면은 자기네 해외 플랜트나 이런 거 하다가 돈 남잖아요. 구단을 사요. 축구 구단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죠. 유가가 다시 WTI가 90달러를 위협하면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삼성 엔지니어 90달러 깨졌네요, 어제. WTI가 89.55로 90달러가 깨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쵸? 금속이나 곡물에서 봤듯이 원유도 그 길을 걷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효과가 네. 이미 금속이나 곡물 가격은 급락을 했어요. 커피 원두 딱 하나 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유도 이제 급락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 삼성 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중동의 수주에 깃댄 그리고 태광도 말씀드렸죠. 예. 중동의 수주 비중이 높다고. 그러면 이제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그런 것들은 다 모멘텀을 단기적으로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 뛰어드시려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방원이 가서 정도전을 칠 때 같이 옆에서 쳐야지. 나중에 이방원이 정권을 잡고 나서 옆에서 저도 같이 좋습니다. 치겠습니다 하면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소장께서는 태조 이방원은 이제 당분간은 좀 소멸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그렇죠. 그리고 해주셔서 추석 연휴 전에 아마 돈을 다 빼서 2년 만에 고향에 내려가서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겠죠. 좋습니다. 기본적인 그 심리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신신밴드의 날이었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